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자 한국의 K방역은 정말 많은 외신들의 보도를 타고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달려와 배울 것 같았죠. 그러나 유럽이 취한 방식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 전략과 완벽히 달랐습니다. 유럽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공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나라의 전략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럽은 한국 등 아시아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아시아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죠. 그런데 이 밑바탕에는 자신들이 우월하기 때문이라는 자만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는 제 주장이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의 날선 자기 비판입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고 있노라면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사의 아주 깊은 곳에 이 우월감이 내재되어 있는 듯 하죠. 한국 등 몇몇의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세계 첨단 분야 시장을 리딩하고 있고 이들은 끌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월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들의 고집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자 이런 이들의 숨겨놓은 우월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금 독일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코로나로 아시아에 대한 편견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설명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전히 이들 사이에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시아에 대한 우월감을 밝혀보겠습니다. 독일 국영방송 도이치벨레가 2021년 3월 21일 독일 어디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주의가 오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설명하며 뼈 때리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인들처럼 보이는 시민들은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경험하는 것이 코로나 기간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전부터 있어 왔고 이는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이라고 자국민들을 향한 인종주의 적 태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가 원인이 아니라 원인은 독일 사회 깊은 곳에 숨어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방송은 인도네시아 출신의 유학생 차키가 베를린 시내에서 모욕을 자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여대생 푸스파가 인종주의 차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실들을 세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시아 출신의 시민들에 대한 편견과 인종주의를 코로나가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매체는 이런 현상이 코로나가 원인이 아니다, 이런 류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은 독일에서 아주 오래되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에 대한 근거를 과거 역사 속 자료를 끄집어내 신뢰들을 제시합니다. 방송은 이미 1930년대 독일에 사는 중국인들은 추방을 당했었고 몇몇은 정신수용소에 감금되기도 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독일 통일 후 아시아인들에 대한 폭행이 두드러지게 증가했었다 말하고도 있습니다. 통일 전에 베트남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동독으로 와 일을 했었는데요. 대략 방송은 6만 명 정도가 이미 이주해 동독에 살고 있었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출신자들에 대한 폭행 사건이 극우 세력들에 의해 발생하게 된 거죠. 1992년 독일 로스톡에서는 대략 1,000명 정도의 극우 세력들이 몰려와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곳을 공격하며 방화 사건도 일으켰다 방송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도 역시 독일은 변하지 않았고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과 왜곡은 계속되어 왔다. 아직도 여전히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주의가 독일 사회 곳곳에 여러 이유 등으로 숨어 있다 방송은 고발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는 스티그마 낙인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밝히고도 있죠. 그런데 매체가 지적하는 것은 단지 코로나로 인한 이 스티그마뿐만이 아닙니다. 방송은 이미 독일의 생활문화에서도 알게 모르게 독일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이런 편견은 작동해왔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방송에서 아시아인들이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동양인은 잘 사는 부자의 모습 또는 학식이 많은 지식인의 모습 등으로 독일 드라마, 영화 등 그 어떤 소재에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반 독일 시민들은 마사지 살롱에서 일하는 아시아의 여성 또는 아시아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게 드라마나 방송에서도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즉 독일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편견이 무의식적으로 생산되어 미디어를 타고 전달되고 또 이 편견을 시민들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편견과 오해를 생산해내는 리사이클링 구조에 지금 유럽과 독일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편견과 왜곡 그리고 이 우월감은 이뿐일까요?
이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하고 있다 독일 언론들은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어디서 이런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질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해드린 동양인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 그리고 이를 넘어선 인종주의, 이런 생활과 사회 공간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단지 현상일 수 있습니다.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더 깊은 곳에 있다는 얘기죠. 다른 독일 매체는 서구 문명의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는 행정 및 정치적인 결정과 그 내용에도 이런 아시아에 대한 편견과 왜곡으로 작동하고 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치 전문 매체인 키케로는 2020년 11월 22일 왜 우리는 아시아로부터 여전히 배우려 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었습니다. 이 기사는 한마디로 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근거 없는 아시아에 대한 우월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유럽인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기사죠. 매체는 기사 서두에서 서방 진영은 코로나 팬데믹을 다루는 데 있어 실패를 했으며 락다운에서 락다운으로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합니다. 그럼에도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대신 그곳의 성공을 반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밝힙니다. 근데 여기서 기사가 반사적으로 거부하며라는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의미죠. 너희들 잘했네요. 그런데 계속 잘하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할 테니 라는 고집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태도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우월감입니다. 기사는 유럽이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우월감이라고 대놓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당시 코로나 확산 후 베트남에서는 고작 35명이, 그리고 대만에서는 코로나가 시작된 200일 기준 7명만이 지역 감염자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매일 100명 미만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기사는 작년 기사죠. 당연 통계도 작년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적인 코로나 전략에 대해 시스템적인 분석은 유럽에서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밝힙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에 반해 유럽은 많은 아시아들 국가들에 비해 다른 방향으로 코로나 전략을 선택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한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가능했던 부분마저 디지털 전략은 제한적이거나 지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기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엄격한 자가격리나 직접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세팅하는 것과 대비되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조치들이 모두 가능한 가용 자원을 다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기사가 더 깊은 곳을 지적하고 있는 점인데요. 바로 매체는 시민의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체는 유럽 시민들의 사회 전반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태도가 아시아와 달리 구분되었다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를 경험했던 아시아는 바이러스의 위협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 의심하지 않았지만 유럽 시민들은 이런 바이러스의 위협을 무시했다는 거죠. 아시아는 당연 유럽에서 논란이 되었던 집단 면역에 대한 논쟁 자체도 없었다고 밝힙니다. 대신 아시아 정부들은 빠르게 반응했고 신속히 대응했다 설명하고 있죠. 위험을 위험으로 보고 응전했다는 겁니다. 매체는 계속해서 그런데 이렇게 아시아가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을 때 유럽 시민들은 아시아의 이런 속도전을 보고만 있었으며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유럽의 이해 못할 태도를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는 유럽의 전략적 목표에 있다 밝힙니다. 아직까지 인간의 몸이 이 바이러스를 모르고 있지만 알아가고 있고 저항력이 생긴다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인식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유럽은 완벽한 실패를 맛보았으며 아시아와는 다르게 수많은 락다운으로 사회 자체를 마비시켜왔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이런 성공적인 모델을 왜 유럽은 배우려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국 등 그 성공 사례를 얘기를 늘 해오면서도 이를 보고 배우려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왜 보고 배우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수없이 던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확한 답변을 안 한다, 답을 하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족한 답변에는 이들의 아시아에 대한 우월감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매체는 유럽에서 또는 유럽인들은 동아시아의 이 성공에는 미스테리한 문화적 특성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사회는 유교적인 사회이고 권위주의적이며 개인주의가 아닌 단체주의가 강한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유럽이 믿는다는 것이죠. 자유 대신 국가의 권력이 사회의 공백을 채우고 있는 결과로 아시아가 코로나에 대응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시아는 성공을 하고 유럽은 실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유럽이 실패한 것은 아시아보다 더 우월한 사회적 의식 때문이다로 지금 규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뼈 때리는 지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자기 비판입니다. 도대체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이 어디서 올까요? 동양을 자기 멋대로 재단하고 왜곡하여 자기들 머릿속에서 만든 아시아, 실제 아시아는 사라지고 그들의 담론 속에 가공되고 만들어진 오리엔탈리즘의 결과라고 매체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유럽의 특성을 일괄적으로 취급하는 어떤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다 꼬집고 있습니다. 그 특성은 우리의 자유주의와 개성 존중,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이며 이런 자신들의 우월한 특성이 단체주의, 국가신봉주의 또는 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는 그 어떤 다른 것들에 대비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우월의식인 거죠. 그래서 유럽은 유럽보다 훨씬 성공을 거둔 대참사와 비교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탄자니아 같은 국가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사는 꼬집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대만이야 잘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탄자니아나 세네갈도 코로나 매니지먼트를 이렇게까지 잘하고 있는 줄 저도 몰랐었습니다. 이게 우리만 잘한다 생각을 했던 면이 저희도 있긴 있었죠. 탄자니아는 거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정말 기술 자본 하나 없는 나라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세네갈은 최근 들어 확산되는 추세지만 이는 저희도 마찬가지죠. 전체 누계의 확진자 수는 우리보다 당연 적고요. 최근까지 정말 안정된 통계를 보여왔습니다. 매체는 이를 가리켜 유행성 오리엔탈리즘이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가 유럽 사람들의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의식을 처참하도록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유행성이라는 말은 여기서 전염병이 유행될 때 사용하는 단어 에피데믹이라는 말을 썼고요. 오리엔탈리즘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로 기사가 왜곡되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였던 독일이 듣기에 그리 편한 단어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오리엔탈리즘, 이는 유럽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저명한 학자 에드워드 사이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카이로에 이주를 해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며 중동 문화와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명의 의식을 아주 잘 깨뜯고 있는 인류의 보석과 같은 학자입니다. 1963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로 있으며 문명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죠. 이런 그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한 책이 발간이 됩니다. 바로 1978년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이죠.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은 원래 동양에 대한 연구를 하고 동양의 문양 스타일을 묘사하거나 이를 통해 예술 문화 활동을 했던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특히 북아프리카나 근동 아시아에 대한 경험,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소아시아라는 지역을 여행하며 여기서 얻은 소재들로 작품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독일 언론에서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팝 팬들이 아시아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편견, 이런 오리엔탈리즘과 싸우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키케로라는 매체처럼 유럽의 아시아에 대한 우월감이라는 컨텍스트에서도 자주 사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그 의미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 때문이죠. 에드워드 사이드는 당시 유럽이 그려내고 있는 아시아는 원래 자연 그대로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고 유럽의 통념이 낳은 아시아로 아시아를 유럽인의 머리로 재단하고 만들었다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아시아에 대한 편견과 왜곡으로 가득 찼고 여기에는 유럽의 우월의식이 작동했으며 이에 따라 이 우월의식으로 아시아를 그려내면서 유럽은 아시아에 대한 잘못된 담론을 가지고 새로운 아시아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유럽의 인문주의자들이 이런 우월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들이 바로 오리엔탈리스트라 비판을 받게 되죠. 이를 통해 서구 문명의 이중성이 마치 옷이 벗겨지듯 여과 없이 나타나게 되면서 일대의 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서양에서는 이 과정을 지나며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단어는 왜곡과 편견을 대표하는 단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매체 키케로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서방 진영 사회에 여전히 이런 오리엔탈리즘이 강하게 유럽 사회에 작용하고 있다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은 늘 아시아에 대해 우월하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고 팬데믹의 위협과 이에 대한 전략 실패에도 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적인 케이스를 목도하면서도 유럽이 우월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기사는 이에 대해 축소되는 학습 능력은 집단적 현실 부정의 즉흥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날선 비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매체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를 가리켜 바로 오리엔탈리즘이라 불렀었다 전하면서 서방 진영 인문사의 이중성을 노출시킨 글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우리는 단어 오리엔트를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개성주의, 진보주의, 그리고 이성적이다 확신을 만들기 위해 다른 이들을 혈통에 기반한 부족주의 같고 낙후된 모습, 후진적이며 그리고 영적, 종교적으로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자기 고백을 하며 유럽사에 숨어있는 아시아에 대한 우월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재밌는 것은 기사가 팬데믹 아웃브레이크 시작 시기부터 유럽은 이 우월주의에 차 있었다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팬데믹은 멀리 아시아에만 존재하는 것, 그리고 아시아 그곳에서 진행되는 이에 대한 대책은 낯설고 기괴한 것, 이에 따라 이렇든 저렇든 그 방식은 아주 후진적이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한 개성과 국가 권위주의적인 다른 이들과의 비교라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팬데믹 실패의 원인은 이렇게 서방 세계의 아시아에 대한 왜곡적 시각과 편견 그리고 우월주의에 기인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인류는 이미 아시아를 통해 이를 대비할 방책을 가지고 있었고 증명도 했지만 지구촌 다른 한쪽 유럽에서는 우월하다는 생각에 도취되어 동양을 무시하며 처참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은 아직도 이 오리엔탈리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비판인 거죠.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